근데 사람이라는 존재는요, 이성적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게 이성적이지 않아요. 그게 어떠한 그 책으로 나와 있냐면, 여러분들 그 지킬 박사와 하이드란 소설 들어본 적 있어요? 뮤지컬로 요즘에는 더 많이 유명하던데, 결국에는 그 이야기의 끝은 뭘로 마무리가 되냐면, 닥터 지킬인가요? 박사 이름이? 그 양반이 자살하는 걸로 끝납니다. 왜냐면 자기가 자아분열을 하잖아요. 분열을 하는데 하나는 되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박사고, 한쪽은 하이드라는 도저히 제어가 불가능한 동물적이고 본능적인 존재를 제어가 안 된다라는 걸 알고는 그냥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걸로 그 하이드란 존재에 사실은 졌다라는 거를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 결과는 뭐냐면 굉장히 본능적이고, 그 다음에 어떤 뭐랄까요, 그냥 충동적인 어떤 이런 감정적인 거에 훨씬 더 약한 존재입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은,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 특히 금융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돈을 빌려줄 때는 그 사람은 그 대출을 받은 것들에 대해서 얼마든지 갚을 것들에 대한 것들을 어느 정도 생각을 하면서 돈을 빌려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 그렇지 않아요. 저희가 많은 상담사를 통해서 정말 들여다봤는데, 결국에는 그 친구도 3,500만 원을 본인이 다 쓴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부터 카드 돌려막고, 그 카드 한 장의 결제금이 안 되니까 다시 또 마이너스 통장 발급받은 데서 또 결제를 하고, 마이너스 통장 발급받은 거에 중간에 또 대출을 갚아야 되니까 또 어딘가에서 계속해서 대출을 돌려막고 한 거예요. 이게 사실은 아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돈에 대한 불안, 걱정, 그 막연한 불확실성이라는 게 뭐냐면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냥 그런 거예요. 멀리 내다볼 수 없는 것도 있지만, 내다보면 어차피 불안하고 되게 답답하고 해결책이 없기 때문에 그냥 맨 앞만 본 거예요. 앞만 보고 달려다 어느 순간에 열어봤더니 3,500만 원이라는 카드 결제금, 고지서하고 맞붙어진 거죠. 뭐 요즘에는 지금 소득공제 부분에 대한 거는 사실은 되게 많이 줄었어요. 보셔서 아시겠지만 점점 더 줄여갈 추세예요. 앞으로 더 줄여야만 해요.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럼 안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래야만 해요. 신용카드는. 제가 뒤에 가서 다시 또 설명을 더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신용카드 대중화의 가장 큰 이야기는 뭐냐면 저 마케팅입니다. 이 마케팅이요, 참 무서워요. 여러분들이 지금 손안에 가지고 있는 저 스마트폰, 그냥 기업들은요, 아마 그 스티브 잡스가 스마트폰 딱 만들어 놓은 때 진짜 유레카 이랬을 거예요. 정말 해피할 거예요. 예전에는요, 집에 가서 TV를 틀거나 이렇게 누르거나 아니면 사무실에 가서 컴퓨터를 열기 전에는 저렇게 광고하고 그렇게 많이 만날 일이 없었어요. 뭐 버스, 뭐 그냥 5개 광고판 이런 수준인데, TV와 인터넷이 그냥 손안으로 들어와 버렸잖아요. 우리는 그냥 일상적으로 이제 저 광고에 노출되는 겁니다. 저 기업이 하는 광고의 그 주된 목적은 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의 지갑을 공략하는 겁니다. 자, 월급 도둑 첫 번째 나왔어요. 기업입니다. 근데요, 기업은요, 저렇게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개념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와닿지 않아요. 그냥 뭐 마케팅 뭐 좋은 거 아닌가? 근데, 자, 좋아요. 그리고 어차피 소비를 통해서 경제가 활성이 되는 건데 우리가 소비를 많이 하면 좋은 거 아닌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은요, 되게 심리적인 부분, 본능적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약한 부분이 있는데, 이 기업들이요, 정말 죽어라고 연구하는 게 사실상 저 마케팅입니다. 실제 그 통계에 의하면,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의 그 전체 기업의 연간 매출의 40%에 육박하는 비용을 오로지 저 광고와 마케팅에 쏟아붓는다고 해요. 얼마나 엄청난 돈을 쏟아붓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이 속는지 모르게 집어넣는 거예요. 마케팅의 역사는 굉장히 커요. 자, 어쨌든 그러면 저 신용카드에 대한 카드사의 마케팅이 어떻게 접근을 하냐면요, 이겁니다. 카드는 혜택, 현금은 손실이에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얘네들이 무조건 각인시키려고 마케팅을 한 게 아니라, 실제 이 돈이라는, 화폐라는 거는요, 처음에 그 경제 발달사에서 나타났을 때 뭔가 내가 필요한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서 생긴 도구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게 돌덩이나 뭐 소가 그 화폐의 역할을 했던 시대들도 있었는데, 이게 아니고요. 무슨 금, 이제 이렇게 되면서 이 화폐 자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가치가 생겨버리기 시작한 시대가 도래하면서 사람들이 이것들을 다 뭘로 생각을 하냐면 뭔가 저장하고 싶은 거예요.
뭔가 쌓아두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1억, 10억을 가지면 사실은 내가 1억만 있으면 어디에 쓸 텐데 라고 생각했던 분도 정작 1억이 있으면 이걸 지키려고 생각을 하는 게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혜택이며 현금은 근데 손해예요. 실제 여러분들이 질문을 해볼게요. 밖에 나가서 뭔가 물건을 구입을 하거나 서비스를 이용을 해야 되는 순간에 한 3만 원 정도의 결제금이 나왔을 때 많은 분들이 지갑을 열고 현금도 있고 카드도 있다면 뭘 많이 여냐면 적지 않은 분들이 카드를 꺼내서 신용카드를 통해서 결제를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현금은 나가는 순간 얘는 이제 더 이상 내가 잃어버려요. 더 이상 얘는 내가 이걸 가지고서 뭔가 어떤 그 힘을 권력을 행사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잃어버린다는 거에 대한 그 손실 심리 때문에 얘는 좀 지키고 싶고 카드는 어때요? 갔다가 다시 와요. 네. 지갑 속에 돈은 그대로 지켰고 하물며 물품도 구입했고 서비스도 이용을 했지만 아무 변화된 게 없고 오히려 얻은 것만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게다가 뭐 추가 할인이다. 아마 지금 선생님들이 그 지갑 속에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제일 많이 저항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걸 거예요. 그 유류비. 네. 무슨 캐시백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 무슨 학원비 결제되는 부분, 이런 것들. 어느 정도 쓰면 어느 정도 이렇게 적립금 되게 많이 쌓이고 할인 혜택이 있기 때문에, 이거 있는데, 이게 왜 손실이야? 이건 혜택이지? 그 다음에 또 무슨 뭐, 할부 결제하면 뭐 무이자다. 이러면 이제 뭐 아싸 이러면서 결제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신용에 대한, 신용카드 근데 결제가 문제점이 뭐냐면 사실은 다른 게 아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겁니다. 제가 왜 6년 전에 카드를 없애고 이렇게 현금만 가지고 사냐면 다른 게 아닙니다. 신용카드는요, 편리해요. 사실 편리한 건 되게 좋아요. 사실은 편리한 것만 추구를 하다 보면 결국엔 어떤 문제에 부딪히게 되냐면은 신중함에 대한 생각을 안 해요. 근데 문제는 사실 스마트폰도 그렇지만 요즘 그 현대인들이 제일 그 귀찮은 것 자체도 귀찮아요, 사실은. 생각하는 것도 귀찮고 뭔가 꼼꼼하게 따지는 것도 귀찮고 그냥 혜택이고 할인이고 이러면 그냥 생각 없이 그냥 결제를 하게 돼요. 근데 지갑 속에 카드가 없이 현금만 있으면은요 불편해요, 사실은. 불편하고요. 끊임없이. 이거 제 경험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은 그렇지는 않은데 초창기에는 저는 그렇게 얘기도 해요. 금단 증세 같은 게 생겨요. 카드를 만들고 싶어. 왜냐면 돌아다녀 보면은요, 인간은 견물생심이라고 물건을 보면 마음이 동해요. 그리고 새로운 물건 있으면 갖고 써보고 싶은 게 그게 인지상정입니다. 저라고 뭐 별 수 있겠어요? 저 똑같은 인간인데. 네. 근데 지갑에 카드가 없이 현금만 있으면 어쩔 수 없이 불편하고 게다가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 경제 화폐 구매력이라는 말이 있는데 구매력이라는 게 뭐냐면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10,000원을 가지고 있을 때 뭘 구입할 수 있는지를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그 화폐의 힘이에요, 구매. 그러니까 결국엔 뭐냐면 이 돈을 가지면 내가 얼마 정도를 쓸 수 있지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신용카드, 신용결제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구매력이 없어져 버렸어요. 10,000원을 쓰는지 20,000원을 쓰는지 되게 해이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죠. 친구랑 오랜만에 만났어요. 연초라서 오랜만에. 그 친구 만나서 내가 너무 좋아했던 친구이기 때문에 내가 밥도 사주고 차도 사줄 거야. 지갑 속에 5만 원만 있으면 그런 말 잘 안 해요. 내가 밥 샀으니까 차는 네가 사. 근데 카드만 있으면은요. 밥 사고 나서 한 2만 원 결제한 거. 요즘에 커피값 상당하잖아요. 디저트까지 이렇게 뭐 집어넣으면 거의 밥값 수준 나오는데 카드 15,000원? 가볍네 뭐 이래요. 근데 현금으로 결제하고 3만 원 정도만 돌아오면 뭐 이렇게 비싸. 별로 맛도 없네. 프랜차이즈 뭐 거기서 이런 게 이게 결국에는 구매력에 대한 거를 사고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용결제는요 이런 사고를 아예 생략해버린 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결국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선생님들 여성분들은 아침마다 옷장 문 열 때마다 드는 생각들이 있으시죠? 입을 옷이 없다. 그 다음에 남자분들, 아이들은요, 냉장고 문 열고 닫을 때마다 하는 말이 있어요. 엄마, 먹을 게 왜 이렇게 없어? 근데 그 아내가 없나요, 진짜? 없다라는 사전적인 의미가 뭐예요? 진짜 내가 필요하고 원하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자, 저 신용결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사실은
당장 필요하지 않고 있어도 그렇게 그만큼 행복감과 만족감을 주지도 않는 물건을 자꾸 결제하고 소비하도록 유도를 해요. 그러고는 정작 어떻게 되냐면은 정작 내가 꼭 필요하고 내가 꼭 써야 되는 그 순간에는 돈이 없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달 뼈 빠지게 일해서 그 팀장님이 사실은 그저께 만난 팀장님께 은퇴에 대한 계획을 여쭤봤어요. 이런 거 하고 싶지 않으세요? 아, 다 필요 없대요. 자기는 오로지 쉬고 싶대. 이제 한 3, 4년밖에 안 남으신 분인데, 아니, 그런 거 없대. 그냥, 뭐 나중에 봉사활동 하고, 뭐 등산 대충 하고, 여행 몇 번 다니고, 뭐 이러면 살고 돼. 근데 사실은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은퇴 이후의 삶이라는 것도. 근데 그냥, 온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어쨌든 30평생 혹은 20평생 가까이 뼈 빠지게 일해서 번 월급이, 월급 날만 되면 다 빠져나가고, 아시죠? 다 빠져나가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고는 다시 뭘로 돌아가요? 마이너스 통장, 신용카드, 그리고 결국엔 그 신용카드를 산 거에 대한 결과가 이렇게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이걸 이름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잡동산이라고 표현합니다. 잡동산이. 잡동산의 또 다른 이름은 뭔 줄 아세요? 잠정적 쓰레기입니다. 여러분들 그 집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걸치고 있는 옷 혹은 내가 가방 안에서 굉장히 귀중하다고 생각하는 이 물품 중에서 혹시 나는 이거 정말 소더비 경매에도 내놓을 만큼 나중에 우리 아이들 자자손손 내가 정말 대물림 하겠다라는 그런 가보로 생각하는 물건이 있으신가요? 없어요. 죄송하지만. 그건 집안에 가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내가 분명히 엄청난 값을 주고 아, 이 물건 정말 소중해. 지금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도 사실은 새 거였어요. 과거 어느 시점엔 새 거였지만 시간이 지나고 몇 번 떨어뜨리고 또 신종 나오고 뭐 교체하고 싶은 그냥 또 다른 그런 그냥 허접한 물건일 뿐이에요. 그냥 기업들은 이런 걸 활용을 하는 겁니다. 요즘 유행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죠. 그 끊임없이 마케팅을 통해서 유혹하는 거야. 이것만 가져. 뭐 예쁜 전지현, 뭐 혹은 뭐 잘생긴 김수현 통해 가지고 마치 그 물건만 우리 집에 있으면 엄청나게 뭔가 확 바뀔 것 같은 착각을 끊임없이 뇌에다가 이게 그 각인을 시키는 거예요, 각인. 근데 옛날같이 카드가 없던 예전에 저희 부모님 세대처럼 카드가 없던 시절은 어차피 내가 번 돈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기다렸어야 됐어요. 언제까지? 그 물건을 살 수 있는 돈이 모아질 때까지. 근데 지금은 누가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그러고 살아. 그냥 카드 들고 하이마트나 롯데마트 무슨 백화점만 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돼요. 근데 결국에는 와서 한 행동들이 다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거 사실 되게 지켜보기 싫으시죠, 여러분들? 막 피로감이 막 밥 먹은 거 체할 것 같아. 왜냐면 보는 순간 이런 거거든요. 저거 언제 다 먹어치우나. 저거 또 정리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냥 문 꽉 닫고 그냥 스마트폰이나 TV만 다시 또 여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소비 의사 결정 뭐냐면 저희가 이 재무 관리할 때 가장 중점적으로 얘기하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주도적인 의사 결정을 갖자라는 거예요. 주도적인 거. 물론 주도적인 게 피곤하긴 해요. 남들이 다 해줬으면 좋겠죠. 매니저처럼 해서 시간 관리, 돈 관리, 재무 관리.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재무 관리할 때도 착각하시는 게 그냥 어떤 금융상품 딱 가입해 놓으면 내 돈 다 지켜주고 다 굴러가는 줄 알아요. 죄송하지만 세상에 그런 금융상품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저께 저한테 전화로 이거 1억 어떻게 하면 지켜요? 라고 질문하신 사모님께 드린 답은 그거였어요. 세상에 그런 금융상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없어요. 그럼 결국에는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돈은 쓰는 겁니다. 쓰기 위한 건데 그거를 어떻게 잘 쓰냐라는 거예요. 신용카드로 쓰는 것도 쓰긴 쓰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 내가 주도적인 의사결정을 쓴 건 아니죠. 결국에는 기업의 광고와 마케팅에 속아서 즉흥적으로 구입을 한 거예요. 그러고는 뭘 하냐면 합리적인 게 아니라 합리화를 시켜요. 얘는 필요했던 거야.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그냥 세뇌시키고 있을 뿐인 거죠. 근데 저희는 가급적이면 이 주도적인 의사결정을 다시 찾자라는 거예요. 월급 도둑이 누구냐면 사실은 신용카드고요. 그 신용카드를 잡는 실체는 뭐냐면 카드를 없애야 돼요. 도둑은 교도소에 있어야죠. 월급 도둑인 카드를 지갑 속에다 넣고 다니면서 공생공존하겠다? 불가능합니다. 영원히 내 월급을 그놈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월급 도둑을 잡는 방법이 뭐냐? 카드 없애는 방법밖에 없어요. 오죽하면 이걸로 밥 먹고 사는 저도 카드 없애고서 이렇게 살겠습니까?
카드는 미래의 월급을 땡겨서 쓰는 겁니다. 왜 월급 도둑이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한 달 월급이 한 300만 원이다. 근데 이번 달 신용카드로 150만 원을 썼다. 그럼 3월 달 월급은 300만 원이 아니에요. 150만 원으로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나마 정년이 보장되신 선생님들이야 중간에 어떻게 딱 정리해서 카드 싹 없애고 마이너스 통장 다 저기를 하고 다시 현금으로 살 수 있지만 내일의 월급을 그 누구도 보증할 수 없는 사람, 비정규직, 계약직, 촉탁직, 일용직 이런 분들은요. 절대로 카드로 생활을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카드를 없애야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 카드를 없애고 나면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 다른 게 아닙니다. 카드를 통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저 부분이 헷갈렸었거든요.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내가 진짜 필요한 건지 내가 진짜 원하는 건지에 대한 게 되게 불분명해요. 끊임없이 마케팅이나 광고가 자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되게 구분이 어려운데 사실은 카드를 없애고 나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뭐냐면 내가 필요한 것들에 대한 거를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돈은요 시간하고 되게 많이 닮아 있습니다. 희소성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게 뭐냐면 한 번 쓰면 다시 돌이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 관리 잘 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어떠한 프로젝트나 어떠한 일이 떨어졌을 때 그거를 제대로 잘 완수하기 위해서 시간 계획을 세우잖아요. 왜? 저도 지겹도록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연초에 기획서나 제안서인데 기획서나 제안서 안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추진에 대한 그 추진 일정이잖아요. 어떠한 일정 하에 이 프로젝트 사업을 딱딱딱딱딱 수행해 갈 것인지에 대한 거잖아요. 결국엔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희소성이고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설계하고 계획하도록 해야 돼요. 근데 신용카드가 끼어든 이상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내가 스스로 구분하고 주도적으로 돈을 쓰기 위해서라도 일단은 카드를 없애셔야만 해요. 월급이 들어온 순간 퍼가요. 원래 퍼가요라는 게 뭔지 아시죠? 이렇게 블로그나 이런 데 누가 글 써가면 좋은 글이니까 퍼간다고 하는데 여기는 퍼가는 게 누가예요? 가스비, 보험료, 카드값, 주유비, 식비, 카드 결제금 여긴 그런 거 다 빠져나가는데 사실 제일 먼저 빠져나가는 게 대출 원리금이에요. 특히 은행. 이것도 순서가 있는 거 아시죠? 그 다음에 각종 공과금 뭐 이런 거 쭉 관리비부터 해. 그러고 나면 이제 월급이. 그래서 카드만 없애더라도요. 실제 정말 아주 무수히 많은 상담 사례. 그리고 저도 느꼈어요. 카드 없애고 나서 바로 그 다음날 생활비가 거의 3분의 2 가까이 줄어요. 엄청나요. 절반 이상 줄어든다는 얘기도 하셨어요. 어쩔 수 없거든요. 카드가 없어지면 일단 안 써요. 덜 쓸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세요. 나는 정말 집 밖을 나갈 때 스마트폰하고 카드 없으면 나는 현관 밖을 못 나간다. 뭐 여기 계신 분들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지금 카드 이렇게 절단식하면 집에까지 걸어가야 돼. 뭐 이런 분. 아니면 옆자리 동료한테 내가 돈만 원 빌려가지고 뭐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이런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실제 카드를 없애고 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아무 일도 안 생겨요. 그리고 카드 없애면서 그 집안에 있는 잡동사니도 한번 정리 한번 해보세요. 저는 신용카드를 잘랐더니 대형마트도 어쩔 수 없이 발길을 끊을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근데 대형마트 끊어지면서 냉장고가 굉장히 간소해졌고 냉장고가 간소해지면서 오히려 살림살이가 더 규모 있게 되고 제 월급이 돌아오더라고요. 이제 도둑놈이 퇴치가 된 거죠. 자, 그래서 이런 통장들을 많이 만들어 보시면 돼요. 제가 그 사례 하나 말씀을 드리고 정리를 할게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이제 결국엔 가져가실 게 신용카드는 없애고 통장과 그다음에 가계부인데 아마 이제 연초니까 아마 가계부 쓰기 시작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가계부가 쓰는데 별로 재미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 지금 그 세상에 시장에 나와 있는 가계부는 기록하는 가계부예요. 내가 어디다 어떻게 썼고. 근데 사실은 그건 굳이 거기다 기록 안 해도 돼요. 요즘 얼마나 편리해요. 쓰면 스마트폰에서 그 결제금 뜨고 그게 바로 또 앱으로 또 날아가요. 가계부 앱으로. 그걸 지들이 알아서 자동으로 저장해. 근데 이게 그래서 어쨌다고. 또 이만큼 썼잖아. 작년하고 별반 다를 게 없어. 이게 결국에는 뭐냐면 선생님들도 그 사업 진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업은요 끝나면 뭐가 있어야 되면 피드백이 있어야 돼요. 피드백이 뭐냐면 사실은 계획입니다. 공무원분들이시니까 누구보다 더 잘하실 거예요. 예산이요, 예산. 가계부의 진짜 역할은 예산입니다, 예산. 근데 예산이라는 게 또 선생님들은요, 또 특징도 있어요. 저희가 재무정보 양식지 딱 드리잖아요. 그러면 꼼꼼하게 쓰세요. 1월 한 장까지 다. 근데 그 예산에 대한 건 그런 1월 한 장의 계획이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1년 안에 하고 싶은 거에 대한 계획을 한번 세우시는 겁니다. 이번만큼은 꼭. 왜냐? 우리에겐 그렇게 많은 시간이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지금 현재 공유하는 이 시간은요, 우리 인생에서 남은 시간 중에 가장 젊고 가장 건강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루시지 마세요. 그 사례보다도 그 얘기를 더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없어서. 18세기인가 17세기 철학자, 네덜란드 출신의 그 철학자인 스피노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삶의 목표는 존재의 완성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네, 우리 안에는요, 각각의 안에 아마 깨어나지 않은 모차르트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떠한 어마어마한 달란트가 숨어져 있을 거예요. 그걸 꼭 세상에 나와서 이렇게 마이크 들고 뭐 저렇게 무슨 아까 무슨 케이팝이니 이런 데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생각했을 때 내 존재에 할 수 있는 거에 100%는 아니더라도 7할, 8할까지는 가야 돼요. 그거를 채우는데 도구를 쓸 수 있는 게 바로 돈이라는 거죠. 돈이 15억이 있다고 그게 깨워지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걸 저는 제가 1년에 100건 넘게 상담을 하는데 정말 무수히 많은 1000건이 넘는 상담사를 통해서 깨달은 바예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요, 그건 절대 이루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똑같아요. 올해 가계부에는 뭘 쓰셔야 되냐면, 뭐 금연도 좋지만 그런 거 말고 금연에서 쌓인 돈 가지고 뭐 이것만은 꼭, 뭐 물건이어도 좋아요. 뭐 가짜 다이아 뭐 이렇게 뭐 목걸이도 좋고, 아니면 내가 꼭 갖고 싶었던, 뭐 혹은 꼭 하고 싶었던, 혹은 꼭 만나고 싶었던 그분과 내가 모은 돈으로 한번 써보는 그 경험을 가져보세요. 그게 진짜 월급 도둑 퇴치하고 정말 부자가 되는 지름길입니다. 어쨌든 1시간 조금 넘는 시간 동안 경청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